엄마가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발가락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걸 지켜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시력을 앗아가고 결국엔 심장까지 멈추게 했습니다. 당뇨는 혈관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소리 없이 찾아와 천천히 장기를 파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년 가까이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한정우 박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당뇨 환자를 치료해오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저희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68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인 제가 곁에 있었음에도 어머니의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시력을 상실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매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뇨는 무조건 고통스러운 결말로 이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먹고 싶은 것을 즐겁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과 적절한 조리법,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패턴만 지켜도 당신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앞으로 노후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1초. 잠깐의 클릭이 소중한 부모님과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내가 겪을지 모르는 당뇨를 예방하고 평생 합병증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당뇨가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수치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당뇨를 부르는 치명적인 식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간호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예방을 알리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뇨가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많은 분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합병증이 시작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시력이 나빠지며 심한 경우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78세 이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간 당뇨를 앓으셨는데 초기에는 약을 잘 드시면서 관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식습관 개선은 소홀히 하셨습니다. 결국 발가락에 괴사가 시작되었고 절단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수술 전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말씀대로 식사를 바꿨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52세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패스트푸드와 야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년 후 그는 신장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져 주 3회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투석 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가 꿈꾸던 은퇴 후의 여행과 취미 생활은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방심이 결국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이 결국 우리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에 노출됩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배달 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건강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습관이 우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당뇨를 부르는 치명적인 식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은 높은 혈당 지수 음식의 과다 섭취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물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흰쌀밥, 국수,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이 음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흰쌀밥입니다.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밥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제된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당뇨,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흰쌀밥 대신 현미, 통곡물 등 낮은 지수의 GI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양의 밥이라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밥 먼저, 반찬 나중이 아닌 채소 먼저, 밥은 나중에 먹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단순당의 과다 섭취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에 들어있는 이 감미료는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이면 권장 당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저는 한 30대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콜라를 1리터 이상 마셨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탄산음료를 끊고 물로 대체하도록 권했더니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식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단순당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있지만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육에 들어있는 이런 지방들은 혈관을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 당뇨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세 남성 환자는 매일 삼겹살과 튀김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미 초기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식단 변화를 권한 후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와 생선을 섭취하도록 했더니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해서는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생선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늦은 저녁 식사와 폭식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의 식사는 신체의 인슐린 분비 리듬을 방해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만들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의 식사는 체내 시계 유전자의 리듬을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식을 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결국 췌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제 환자 중 한 40대 직장인은 야근이 잦아 매일 밤 10시 이후에 저녁을 먹고 스트레스로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적은 양을 자주 먹는 방법을 제안했더니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크게 부족합니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인슐린 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증식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근 한 50대 여성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위해 채소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감소했지만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졌고 장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변경한 후 그녀의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 식사에 채소 반찬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통곡물, 콩류,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최소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식습관만 개선해도 당뇨의 위험에서 크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45세 회사원으로 평소 피곤함을 자주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말에는 가볍게 운동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8%로 당뇨병 기준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당뇨가 생겼죠? 저는 그의 평소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그의 하루 식단은 이러했습니다. 아침은 흰쌀밥과 국과 반찬,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국수와 튀김, 저녁은 늦은 시간에 밥과 고기,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그는 이 식단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한국인의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식습관이 바로 그를 당뇨로 이끈 주범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신장 투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을 먹고 국수 대신 채소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 저녁은 8시 이전에 가볍게 먹고 후식으로는 달콤한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는 6.1%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안정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지금 당뇨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얀 음식을 줄이세요. 흰쌀밥, 흰빵, 흰 국수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현미, 통밀, 귀리, 퀴노아 등은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순당을 멀리하세요.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등에 들어있는 정제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제철 과일로 대체하세요. 셋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육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대신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세요. 넷째, 소식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은 양을 천천히 먹고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특히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채소와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매 식사 때마다 채소 반찬을 한 접시 이상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콩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회는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여섯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매 식사에 포함시키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가공육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는 혈당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식습관 개선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폭식이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열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합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절대 어려운 변화가 아닙니다.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당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실천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탄산음료를 물로 바꾸고, 다음 주에는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 섞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 앞당겨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이런 단계적 변화를 통해 당뇨를 극복하거나 예방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식습관을 바꾼 후 이전에 이렇게 살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식습관 개선 후에는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당뇨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뇨는 예방 가능하고 초기에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 저는 의사로서 아들로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당뇨 합병증으로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어머니는 평생 먹어왔던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뇨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결정합니다. 지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한 가지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거나 흰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저녁 식사 30분 전에 채소 한 접시 먹기, 식사할 때 20번 이상 천천히 씹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하나씩 생활에 정착시키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변화를 시도하세요. 둘째,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당뇨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가족 내 식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자란 가족들은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갖게 됩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식습관을 바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식단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변화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에게 채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건강한 간식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개선을 넘어 소중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뇨 위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평생 함께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를 극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전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을,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후회할 것인가? 여러분,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